안녕하세요. 쌈자의 리뷰 쌈자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드라마 스테이지 2021 8번째 작품 더 페어입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 누군가에게 쫓기는 남자, 뒤따라오는 살인마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며 그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쫓기다 넘어진 남자는 살인마의 칼에 찔렸고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 조명에 가려졌던 살인마의 얼굴이 드러나고 남자는 놀라는데 바로 그 살인마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죽지마, 그들이 재미없어해 라는 말을 남기며 남자를 사정없이 칼로 찌릅니다. 몸부림치던 남자는 온몸에 땀을 흘린 채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이 남자는 바로 7건의 살인을 저지르며 이를 생중계한 살인마 고도영이었습니다. 도영은 류희선 대표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가상범죄 프로그램 형벌제도 일명 VCP가 만들어진 지 3년 만에 처음 형을 집행받는 사람이었죠. 이를 지켜보기 위해 유가족들과 기자들이 모였고 재소자들의 인권과 교화를 돕고 있는 리본센터의 센터장 남주철 박사도 이를 지켜봅니다. 과연 가해자와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하는 VCP는 공평한 형벌제도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에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 더 페어는 공평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피해자와 똑같은 고통으로 가해자를 형벌해야 한다는 희성과 재소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VCP를 반대하는 남주철 박사의 갈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과연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 공평한가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희선은 기원전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가해자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주철은 범죄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원 앞에서 리본센터의 직원 강민욱과 함께 시위까지 하는 인물이죠. 심지어 민욱은 주철이 교도관 시절 살인으로 복역했던 범죄자였지만 주철의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 교화되었고 지금은 주철을 도와 일하며 예쁜 중학생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형벌의 공평함을 지키려 하며 대립합니다. 법원에서는 살인마 도영에게 총 10번의 VCP를 선고했고 그중 첫 번째 집행에 참관했던 유가족들은 희선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뭔가 불안해 보이는 희선의 손을 잡고 안아줍니다. VCP 집행 후 교도소로 돌아간 도영은 VCP를 두려워했고 앞서 자신을 찾아와 VCP의 무서움을 경고했던 주철을 떠올립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주철에게 가짜 따위 무섭지 않다고 무시했던 도영은 VCP는 가짜 고통이 아닌 피해자가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공포를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는 충고를 되새기게 됩니다. 두 번째 집행이 시작되고 이를 참관하던 주철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도영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센터 사무실에 온 주철은 민욱에게서 한 가지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 센터에 수백 통의 협박 전화가 왔고 심지어 그 중에는 민욱의 딸까지 위협하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욱은 주철에게 이제 VCP 반대를 그만둬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주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할 말이 있다는 도영을 찾아갑니다. 주철은 도영에게 혹시 VCP에 부작용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도영은 단순히 죽음의 고통과 공포뿐 아니라 순간적으로 정말 죽음에 이른다고 주철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철은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VCP 집행을 중지하라고 희선에게 전화하지만 희선은 드디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형벌이 나왔는데 의학적 근거가 아닌 살인마 도영의 말만 가지고 VCP를 매도하지 말라고 하죠. 주철은 정보원에게 다시 싸워야 한다며 류희선 대표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가온 세 번째 집행일, 도영은 VCP 집행 중 결국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희선은 평소에 불안 증상으로 먹던 약을 급히 찾았고 함께 참관했던 유가족은 희선에게 이건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우린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고마워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달라진 유가족의 태도에 희선은 집으로 돌아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렇습니다. 희선 또한 바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었습니다. 25년 전 살인사건으로 눈앞에서 엄마가 죽고 그 트라우마와 공포로 아직까지 끔찍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거죠. VCP는 자신과 같은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 희선의 엄마를 살해한 살인범은 바로 강민욱이었습니다. 주철 또한 이 사실을 정보원을 통해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주철에게 희선의 전화가 오고 희선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신은 틀리지 않았고 가해자를 피해자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말을 합니다. 주철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희선을 찾으러 나섭니다.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민욱, 뒤에서 칼로 위협하는 희선, 터널 밖에는 민욱의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선은 드디어 복수할 기회를 마주했지만 민욱의 딸을 보고 어렸을 적 자신이 떠올라 차마 민욱을 찌르지 못합니다. 민욱은 터널 밖으로 나가 딸과 포옹하고 터널 안에 남겨진 희선은 자신은 이곳에 남아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곳에 있냐고 오열합니다. 얼마 후 희선은 주철을 찾아가 VCP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적어도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는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형벌에 대해 과연 무엇이 공평인가를 묻습니다. 터널에서 민욱은 자신은 이미 죗값을 다 치렀다고 말합니다. 희선은 그 죗값은 누가 정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죗값은 과연 법이 정한 징역살이로 마땅히 치러지는가?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평생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살아도 모자를 파네 징역살이가 끝나서 나는 죄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나온다면 과연 그것이 법이 말하는 정의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무게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더 페어에서는 인상적인 연출도 돋보입니다. 터널 안 희선이 터널 밖 딸과 함께 있는 민욱을 향해 오열하는 장면은 터널 안과 밖을 나눈 장소의 대비를 통해 이전의 사건과 겹쳐지면서 터널 안은 우울하고 분노로 가득한 곳이고 터널 밖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곳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주철 역의 최병모 배우가 비밀의 숲에서 연기한 비열한 캐릭터를 인상 깊게 봐서 희선이 이렇게 VCP에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게 혹시 주철이 과거의 희선이나 가족에게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겠지? 의심했는데 여자 주인공과 대립관계의 남자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 민욱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약해지지 않게 한 점도 좋았습니다. 또한 드라마 곳곳에 나왔던 희선이 왠지 불안해 보이는 손톱을 뜯는 장면도 희선은 이미 VCP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똑같은 고통을 줘야 한다던 희선은 똑같은 고통을 줄 기회가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주철에게 자문위원을 부탁하죠. 만약 VCP가 개선된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아닌 가족들의 슬픔과 피해자를 향한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인도주의적인 방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